건설사에게 돈을 뜯겼다. 건축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 현장이 멈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축주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돈, 공사대금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잘 주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건축주는 항상 불안 속에서 공사대금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적게 주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사대금이 기성금을 어떻게 하면 잘 지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빌드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준님, 많은 건축주분들이 네. 기성금,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검사는 또 어떻게 하고 안전하게 잘 지급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건축주들이 기성이 지급되는 과정을 조금 알아야 돼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한 만큼 지급한다잖아요. 예. 건설사가 일한 만큼을 건축주한테 나 이만큼 일했어 라고 청구를 하면은 건축주가 검사를 하고 맞다 하면은 이제 지급을 하고, 건설사는 그 지급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 경비로 쓸 건 쓰고 또 하도급 업체한테 지급할 건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포괄적이고 좋게 표현한 거잖아요. 일한 만큼은 어떻게 줄 거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이 좋게 표현한 거잖아요. 네네. 일한 만큼 주고 일한 만큼 받으면 그것만큼 편하게 잘 돌아가는 현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매번 고민이 될 거예요.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시공사가 청구한 기성 청구서를 조금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일한 만큼 그 양에 맞춰서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기성 청구서를 네.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역서라던가 산출서 같은 거 본 적은 있지만. 기성 청구서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청구된 기성 청구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기성을 청구를 하면 네. 원가계산서, 직계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시스템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구를 하면 갑지라고 표현한 맨 앞장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어디 현장에 4차 원가계산서 이렇게 기성 청구서 표지예요. 그래서 계약금은 얼마고 19억 8,400이고 전에까지 5억 2천 줬고 이번 달에 2억 1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구한 내용이에요. 이번 달께 딱 찍히는군요. 네. 이번 차가. 재료비는 얼마고, 농무비는 얼마고, 기계경비는 얼마고, 기타 경비는 얼마 주세요 하면 이렇게 2억 1천 정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전달하고 이번 달하고 합치면 7억 3,400 주고 잔액이 12억 정도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속지에 가면 저희는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먼저 보는데 집계표를 먼저 보죠. 그래서 네네. 전체 1억 5,300 정도고 직접 공사비만 해당되니까 건축공사는 1억 5,200, 가설 465만 원, 철콘 1억 4,700. 요걸로 봐서는 지금 골조공사만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밑에는 없으니까 다른 공정들은. 예, 뭐 방수공사나 미장공사, 지적 수장공사 이런 마감공사는 아직 청구 단계가 아니면 네. 여기는 아직 골조공사구나. 이제 금액으로도 판단하면 돼요. 일본에 1억 4천, 누계가 3억, 4억 3천 주게 3억이면 얘네 층수에 한 60%, 70% 올라갔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걸 다 알으려는 얘기는 아니고 돈 나간 비율만큼 사실은 그만큼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청구서로도 얼마큼 공사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네요. 이 서류 하나만으로도. 조금 짬밥이 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부연돼서 설명되면 기계 같은 경우는 52만 원밖에 청구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항목에 가서 보면 오배수관 공사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슬라브 깔고 오배수관 공사에 넣어야 될 게 슬리브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딱 그 넣어야 될 거 슬리브만. 네, 화장실 슬리브, 발코니 슬리브. 그 외에는 아직 안 네, 들어가고. 관통 슬리브. 나머지 공정에는 청구된 게 없잖아요. 네네네. 전기설비도 마찬가지로 15만 1천 원. 안 줘도 될 만큼 돈이 조금 청구되고. 그러네요. 이건 뭐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뭐 슬리브 같이 이런 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선을 하기 위한 전기선 인입을 하기 위한 CD관들만 슬라브나 벽체에 들어가는 그것만 청구된 거예요. 그걸 설치한 그것만. 네. 그래서 현장을 파악할 정도만 되면 그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요건 요만큼 청구됐구나. 토목은 이번에 하나도 청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토목공사를. 자세히 보시면 전회에 다 청구가 됐어요. 다 예. 끝난 거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전 좀 웃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토목이 끝나야 골조를 하고 있으니까. 아, 골조, 그러네요. 지금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골조공사의 60%가 넘어갔다 그러면 지하를 해서 벌써 2, 3층, 했어야죠. 3층 정도 올라갔네 이런 정도로 판단해야 되는데 토목은 왜 벌써 다 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검토해야 될 게 이런 내역서 수량이나 물량을 검토를 합니다. 여기 청구된 내역들은 조금 이따 보여줄 수량 산출서나 이런 부분이 다 나눠져 있어요. 이제 건축주들이 어려워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겠죠. 거푸집 742회배인데 373회배 청구했네. 어디서 얼마큼 청구한 거지? 이런 내용을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완전 모르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에미콘 양도 720루베 중에서 198루베 청구를 했는데 이게 많이 청구한 건지 적게 청구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레미콘 같은 거 어쨌든가 물량 들어오는 거 레미콘 회사에서 그 딱지 끊어줘서 모아놓으면 맞추면은 대략 나오지 않아요? 송장이 다 맞을까요? 아, 너무 신뢰를 했나요?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회사를 안 믿는 건 아니고 송장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 계산 물량하고 실제 사용한 물량하고도 조금 차이는 질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송장 표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한 층을 쳤을지 두 층을 쳤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히 알려면 산출 내역서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720루베 레미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성을 신청하거나 건축주가 확인하고 관리하기 쉽게 저희들은 뭐 금방 보면 알 수 있는데 시공사나 건축주가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상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미콘을 2호에 270에 15짜리 구체 콘크리트에 쓰는 부분을 기초, 지하 1층, 1, 2, 3, 4, 5, 6층까지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을 층별로 위치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 양에 해당되는 거는 자기가 했으면 체크만 해주면 돼요. 보도 했으면 보까지도 체크만 해주면 되고 슬라브도 2층, 3층까지 했으면 체크만 해주면 물량이 자동 계산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도 이거를 이거 됐네 라고 체크만 하면 바로 그냥 반영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시스템에서 뭐 기성 청구할 때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 줘야 돼요. 시공계획서, 자재승인서, 현장 사진. 이게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청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다 없으면? 네. 기성 청구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청구를 하면 제가 여기다 기성 검사 확인하기라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형식으로 뜹니다. 아, 사진이랑 같이 다 뜨네요. 예, 사진이랑 다 떠서 혹시 그냥 말로 이해 못하는 것들은 건축주들이 볼 수 있게끔 현장 정리 철근 콘크리트조 742회배 면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번에 200회배 신청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를 했는지 이렇게 사진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층 바닥 부분에 이걸 깨는 장면, 건축물 현장 정리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사진도 철콘에 가면 작업 사진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까 층별로 위치별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3층, 슬라브에 대해서 1층, 2층, 3층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청구를 했으면 1층 슬라브 찍었을 때 이렇게 작업 사진도 올라와 있고 2층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했던 전기 설비가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요 슬리브들이겠죠. 네네. 그럼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전기 배선 그런 정도고 한 사진도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층, 3층에다가 철근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합한 거푸집이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몇 가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철근도 마찬가지고 전기 배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딱딱 보이시나 봐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럼 3층까지만 했으면 3층까지 아까 300 얼마 정도 신청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못되어 있으면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고도 정확히 했는데도 여기 보시면은 수정? 네, 수정이라고 하나 뜨죠. 네.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로폼 설치 해체잖아요. 네. 근데 3층은 다 줘버리면 네. 설치된 상태니까 네. 아직 해체된 건 아니잖아요. 네. 잔량을 조금 남겨놨어요. 해체 작업에 대한 양까지 남기는 거군요. 네, 이게 해체 작업까지 미리 줘버리면 이건 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라고 하신 건가요? 네, 수정을 반영해서 처음에 386으로 들어왔던 걸 230으로 수정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저희들이 반려시키면 다시 청구를 합니다.
뭐 수정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항목에도 남아요. 전체 청구한 게 72개고 변경 항목이 하나다. 그래서 요 하나 청구를 하고 나머지 거는 다 맞게 청구를 해서 그대로 다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일반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주목구구식으로. 그럼 기성 검사도 힘들고 지급도 어렵지 않나요? 서로 믿고 하고 뭐 잘해주면 시공사가 정확히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하면 나머지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단됐을 때 너무 많이 돈을 지급되어 있으면 남은 비용 가지고 나머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층별로 위치별로 분류를 해놓는 거. 적산을 해서 분류를 해놓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산을 해서 수량 산출서랑 내역을 싹 뽑아서 여기서 기성 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일한 양만큼 준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3층까지 해서는 3층 부분에 일한 양들을 체크해서 건축, 전기, 설비 체크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청구해서 뭐 이번에 3억 주세요. 청구할게. 네. 아니야, 뭐 돈 2억밖에 없어. 막 이런 식보다는 또 객관성이 있고 좋잖아요. 그죠. 일한 양만큼 주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런 건축주들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뭔가 층별로 끊어서 줘라.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좀 공사가 잘 돌아간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줘도 되지 않아요? 네. 아니, 층별로 끊어서도 줄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층을 이게 5층짜리니까 5분의 1로 나눌 거예요. 아니면 지하는 뭐 2배를 해서 7분의 1로 나눌 거예요. 기준도 어렵구나. 이렇게 기준도 어렵고 막 주먹구구식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건설사가 정확히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물량을 층별로 위치별로 분류를 해놓으면 지급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영주님 기성금을 공사 대금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도 문제고 적게 줘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케이스가 실제로 있나요? 케이스보다 일단 먼저 판단을 해보자고. 많이 주는 게 유리할까요? 적게 주는 게 유리할까요? 건축주 입장에서만 보면. 저는 제 건축자라면 적게 주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주면 안 할 것 같아요, 공사를. 전 두 가지 다 문제라고 봐요. 그래요?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줬을 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많이 줄 수 없게끔 돼 있고요. 적게 준다고 하면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시공사들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협력업체를 현장에다 붙여야 되는데 내일 미장을 해야 되는데 안 오게 되면 일이 늦어지게 되고 공기가 또 지연되잖아요. 많이 주게 돼도 안 오는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있는 현장에서 그런 케이스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지방에서 오신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공사 금액도 9억 정도인데 계약금하고 기성금하고 해서 7억 줬대요. 7억이면 한 80% 준 거잖아요. 많이 준 거죠. 엄청 많이 준 거죠. 어차피 10%는 남겨놓는 거니까 80% 줬으면 마감 조금 남고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기초 바닥만 해놓고 말았어요. 7억을 받아갔다지 않았어요? 근데 기초 바닥을 그리고 공사가 중지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많이 줬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인으로 소개받은 사람을 믿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금도 뭐 30% 정도 줬고 성업금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이제 철골 제작해야 되니까 기성 달라고 그러니까 4억 줬어요. 근데 그러고 뭐 바닥만 쳐놓고 안 오는 거예요. 도망갔든지 잠적했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놀고 있어서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정확히 줘야 현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로는 그렇게 큼지막한 것들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 CM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알아보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결국은 그게 한계에 달아서 타절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이 현장은 그런 미끼 이런 거에 넘어가셔가지고 그 시공사랑 이제 계약을 했고 공사 비용도 계속 이제 밀리는 상황이 되는